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정인성입니다. 장한식입니다. 네,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분야를 수십 년 동안 관찰하고 분석해 오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한진 KTB 투자증권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단은 국내 주가가 계속 그래도 약간은 조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쭉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 보니까 좀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좀 거품이 꺼지는 그런 조정 국면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좀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예. 큰 문제는 좀 쉬어서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조금 위로 갈 룸은 여지는 조금 제한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좀 거의 목적지에 거의 다 도달한 것 같다. 여기서 지수가 조금 더 올라서 예. 2,500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온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1,400에서 2,400 온 거니까요. 예. 아무래도 좀 피로감이 크고 예. 또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동반해서 지금 예. 기술적 피로도에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이 같은 조정 장세가 얼마나 갈 것이냐, 예. 단기간이냐, 좀 길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좀 줄고 있다는 이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지표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위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거래도 줄고 있고 또 워낙 좀 바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 숨도 안 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숨을 좀 쉴 것 같아요. 조금 숨을 돌리는데 예. 이제 돌리면서 시장도 생각을 하겠죠. 예.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또 해외 증시 여건도 좀 볼 거고요. 예.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이것저것 눈치 보는 기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씀은 이제 조금 박스권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시장이 꺾일 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수직 하락할 때도 있지만 지난번에 코로나 왔을 때처럼 그냥 스물스물 빠질 때도 있습니다. 스물스물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보통은 일반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빠지거나 네. 천천히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과거 이제 패턴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코로나 사태 초기 때 예. 많이 빠졌는데 그때 이제 동학개미라고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서 쭉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근 패턴도 보면은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양상인데 또 제가 봤을 때는 그때하고 또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개인들한테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익숙하게 드는 용어가 쌍끌이 장세, 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장세라든지 보통은 개인, 외국인, 기관 중에서 적어도 두 주체가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네. 이번에 이제 외롭게 개인이 끌고 갔거든요. 펀드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니까 기관들이 살 수가 없고 예. 팔기 바쁘고 또 연기금들은 이제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니까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사지만 올라가면 또 안 사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네. 외국인들은 이제 들어올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완전히 팔자, 스트롱 셀 이런 건 아닌데 절대로 더 사는 데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세계 경제라든지 해외 증시 여건이라든지 같이 고려하니까. 예. 그래서 돈은 있지만 신흥국 전체를 좀 비중 있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편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이례적으로 예. 개인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네. 지금 장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장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빠지면 네. 결국 개인들이 이제 툼에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또 특히 밑에서 사는 분들은 괜찮지만 좀 손실이 최근에 사가지고 이제 조금 한 10%만 빠져도 손실이 큰 이제 시작되는 그런 좀 비싸게 이제 평균 매수 단가가 높은 그런 개인분들 혹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 그 하락하는 게 이제 매물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네.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팔 수도 있고
빚내서 투자한 사람. 네, 그래서 수급의 조금 균형이나 안정성 면에서는 지금이 주가의 변동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긍정적인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 개인을 위주로 이제 예탁금 같은 게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한 70조 이상 들어왔다고 예. 하고 또 어찌됐든 동학개미들 위주로 굉장히 아직은 투매 같은 거는 안 보이고 좀 단단하게 계속 뭐 열심히 사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뭐 디커플링이다 맞습니다. 이런 예. 이야기 있는데 근데 글로벌 주식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요. 어떤가요? 저도 말씀하셨던데 동감하고요. 네. 만약에 조정장이 진짜 온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뭐 1, 20%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한 3, 40%가 이렇게 네. 떨어진다. 뭐 대폭락이죠. 그렇게 됐을 때 코스피가 좀 선방할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좀 비싸진 않다. 네. 또 뭐 1400에서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50% 이상 올랐지만 코스피가 뭐 그래도 뭐 PR이 지금 뭐 12배. 네. 물론 뭐 이익이 앞으로 뭐 경기가 계속 안 좋으면 뭐 좀 또 불리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한국 시장이 특히 경기 쪽의 한국 기업들의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고려해 봤을 때는 코스피는 진짜 뭐 미국의 성장주, 네. 뭐 메가테크 주식들의 과열보다는 좀 과열스럽지 않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방어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 빠지는 건 아니다. 물론. 네, 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같은 맥락에서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좀 저평가됐다라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네, 많이 있으신데 뭐 예를 드는 게 뭐 법비 지수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상당히 저 수치가 낮다. 네, 네, 네. 박사님도 그렇게 좀 보세요. 꼭 그렇게는 안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은 뭐 그 나라의 PER, 뭐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버핏 인디케이터, 뭐 워렌 버핏이 뭐 즐겨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즐겨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GDP하고 이제 네, 그 시가총액하고 시가총액하고 이제 네, 시장의 무게를 GDP, 실물 경제.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비해서 주식시장 전체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 네. 뭐 이런 건데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셀 3000이 이제 모든 주식이 이제 합계인데 한 40조 달러 되거든요. 40조 그래서 달러. GDP가 시총이? 네, 시총이요. GDP가 20조 달러니까 200% 정도 아, 되고요. 예. 나스닥 시장 하나만 놓고 봐도 100%입니다. 예. 네. 나스닥 시장은 전체 미국 시장 중에 한 부분인데 예. 그것만 갖고도 100%고. 어. 근데 한국 코스피가 지금 100%거든요. 예. GDP가 한 1조 7천억 달러 되는데 지금 뭐 시가총액이 한 1,600, 1,700억 달러 되니까 예. 1,700조 조 되니까요. 예. 네, 100% 네. 한 배 정도 됩니다. 예. 근데 한 배가 항상 저항선이었어요. 네. 2,600 갈 때도 저항선이었고 얼마 전에 한 저항선인데 기업들이 이제 이익이 언제 그 이런 시장 전체 어떤 멀티플 프리미엄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가를 봤더니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어쨌든 세계 경기가 좋을 때, 네. 세계 교역 금액이 뭐 활발하게 증가할 때, 네. 경기 지수가 올라갈 때, 또 한 가지는 기업 이익이 늘 때, 네. 특히 주당 순이익이 늘 때, 예. 이런 부분들이 늘 때 항상 올라가고 네. 이런 지표들이 떨어질 때 말씀하신 버핏 인디케이터는 또 떨어졌습니다. 네. 과연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세계 경기가 좋을 때냐, 세계 교역이 늘 때냐, 네. ROE가 올라갈 때냐, 기업 이익이 크게 늘 때냐, 어. 라고 봤을 때는 좀 퀘스천이 있는 거죠. 네. 뭐 전분기 대비 늘은 거 이런 거 말고요. 그렇죠. 네. 예. 추세적으로. 예. 그렇죠. 추세적으로 2017년, 18년 같은 경우에 분기별 이익이 상장 기업 이익이 거의 뭐 60조, 7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많이 증가한다라는 게 40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을 지금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네. 코리아 리레이팅이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시기를 지금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네. 방금 이제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한 게 이제 한국은 100% 법비 지수가 계속 그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이고 대신 미국은 우리보다 거의 2배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지금 미국 주식에 약간 거품이 그만큼 끼어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 자체가 좀 성숙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국가마다 뭐 PER이라든지 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뭐 GDP 대비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레인지가 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네. 선진국이 좀 높고 예. 신흥국이 좀 낮은 편이고 또 성장 기업을 많이 품고 있고 글로벌 우량 기업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좀 높아집니다. 아. 프리미엄이 그만큼 세게 붙는 거죠. 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사고 싶어 하니까 주가가 항상 비싸게 거래되는 겁니다. 네. 아. 약세장이나 강세장이나. 예. 그래서 이런 레인지가 조금 높죠. 네. 신흥국은 좀 낮고 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뭐 성장 기업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경기 순환주 네. 또 경기의 노출도가 높은 실물 경기의 노출도가 높은 어떤 뭐 소재라든지 네. 뭐 이런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동차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제조업은 또 이런 프리미엄을 아주 높게 받을 수는 없거든요. 네.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의 PR과 현대차의 PR이 다르듯이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가 뭐 높은 건 맞는데 우리보다 높은 레벨에서 움직이는 건 맞는데 너무 높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런저런 어떤 지표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과열 국면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증시가 과열되고 있다면은 최근에 그 나스닥이라든가 좀 하락폭이 좀 크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가 그렇다면은 추가로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뭐 잘못하면 한 뭐 짧은 조정이 아니고 네. 좀 깊고 긴 조정. 아. 보통은 뭐 조정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예. 역사적 평균이 베어마켓 약세장 들어가면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베어마켓이 2년 3년이면 긴 거 아닌가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그랬죠. 네. 물론 평균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예. 이번 짧게 진행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약세장의 평균적인 특징이 초기 하락 그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 약세장 구간에 빠지는 주가 하락폭에 예. 거의 한 뭐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가 이 단기에 그 초기에 빠집니다. 아. 그래서 예. 주가 조정이 뭐 이제부터 주가가 조정되니까 좀 차례차례 순서 있게 네. 나가십시오 이렇게 예고를 안 해주죠. 예. 어느 날 거치게 갑자기, 가는 3월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그 변덕성 그런 것들이 초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대응을 못하죠. 네. 일반적으로 대응을 못합니다. 네. 예.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투자한 주식이 이제 소위 속된 말로 물리고 네. 손실을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장세가 이제 조정이 끝나고 회복될 때 또 네. 대응을 못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이제까지 주식시장의 역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번만은 우리가 대응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거기 이제 미국 나온 김에 우리 국민들도 저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가 아무튼 뭐 엄청나게 뭐 1년 동안 뭐 5배인가 6배인가 올랐다가 최근에 그렇습니다. 많이 빠졌잖아요. 뭐 S&P 500 지수 편입도 안 되고 뭐 배터리 데이도 약간 좀 실망스러웠다는 뭐 평가가 네,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 우리 투자자들이 한 10% 정도를 뭐 매수했다고 또 그러대요. 네. 그래서 테슬라는 어떻게 보세요? 기업 가치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수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신다고 그러면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데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한 뭐 한국 돈으로 500조, 네. 4천만 달러 정도 됐다가 지금 좀 빠져가지고 한 40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00조. 시가총액이. 예. 하루씩 뭐 50조 빠졌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한 2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250조입니다. 도요타의 매출에 지금 판매 대수에 테슬라가 뭐 지금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테슬라는 이제 꿈을 가진 주식이고 PR도 2,000배, 예. PBR도 300배 뭐 이러니까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 갖고 평가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이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차 또 전기차 이거에 대한 어떤 선제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지배력 어떤 패러다임을 이제 잡았다. 네. 그러니 이제 얼마든지 비싸도 된다라는 게 이제 논리인데 저는 이제 뭐 그냥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런 얘기 나올 때가 대충 상투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오르면 더 오른다라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데 사람들은 예. 뭐 몰입하는데 예. 앞서 이제 도요타 시가총액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 시장을 점유했을 때 예. 도요타의 시가총액을 도달하는데 만약에 테슬라가 성공하면 이제 도달하겠죠. 예. 도요타는 이제 아주 찌그러지고 현대차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봤을 때 그거는 너무 먼 이야기다라는 거죠. 네. 너무 먼 데까지 지금 나가 있다. 예. 지금 앨런 머스크가 화성 가려고 하는데 화성을 넘어서 지금 좀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래 가치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테슬라 말고도 뭐 애플, 뭐 구글, 넷플릭스 이른바 빵 주식들 이것도 뭐 사실은 PR이나 뭐 PBR, 뭐 PSR 이런 지표로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상당히 거품이 좀 적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이런 주식들 그동안 상당히 좋았는데 좀 생각보다 오히려 큰 조정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진짜 잘은 모르지만 좋은 기업들이더라고요. 네, PBR이 높고 하지만 ROE가 30% 되고 네, 정말 우량주고 예. 또 네. 앞으로 뭐 4차 산업 인더스트리 4.0이 여기서 멈출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반드시 뭐 코로나 때문에 혜택을 받은 건 맞지만 단지 코로나 때문에 뜬 주식도 아니고 네, 네. 거대한 물결 속에서 세상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회사고 또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기반이 돼 있는 회사고 예. AI라든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쉬었다가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질문 주신 부분은 이제 과열이냐 아니냐라는 네, 네. 관점에서 보면 좀 과열이다. 아, 지금 말씀하신 빵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합치면 나스닥 아까 시가총액이 10조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조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조 달러 중에 거의 5조 달러입니다. 네, 25%. 예,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5조 달러면은 영국하고 프랑스 GDP를 합치면 한 5조 달러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빵 합쳐서 5개 종목이 S&P 500 전체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순이익 비중이 거의 뭐 한 15%에서 20% 정도 차지하는 네.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근데 S&P 500 300개 기업 한 60%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못 미칩니다. 이 5개 종목의 어닝, 이익 아, 수준을 못 미치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런 주식이 더 올라갈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올라간 게 거품이 아니다. 네, 닷컴 버블 때는 이제 뭐 형체도 없고 예. 꿈만 갖고 갔지만 네, 근데 앞서 뭐 버핏 인디케이터 말씀드렸지만 예. 그때도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 GDP 비율이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50%였거든요. 네, 그때는. 예. 근데 기업들이 워낙 이익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100%인 겁니다. 아, 그래서 2000년, 20년 전에 2000년 3월의 고점, 나스닥 고점, 기술주의 고점 시기보다 지금 기술주의 무게, 네, 가치가 지금 시장의 무게가 예. 2배 정도 수준이다라는 예.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닷컴 버블 때 2000년 3월에는 나스닥이 2년도 안 돼서 4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네, S&P 500 IT 지수는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80%가 빠진 거죠. 네, 엄청 빠진 거죠. 1년 반 만에. 네, 근데 우리가 비교하는 2000년 3월이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품으로 기록된 고점 시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번에도 못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볼 근데 때는. 지금 기업들은 그때하고 달리 좀 실적이 뒷받침을 해주는 나름대로 네. 내공이 있다는 그런 또 평가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천지 차이죠. 뭐 제가 IT 분석 담당은 아니지만 뭐 얼추 저도 들은 얘기로는 뭐 그 당시에는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 없었고 네, 지금은 뭐 플랫폼도 깔려 있고 뭐 인터넷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예. 뭐 4차 산업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실제로 기업들이 굉장히 돈을 벌고 성장성이 높지만 현금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얘네들이 자산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좀 비관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주춤할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듯이 그때도 그래서 네,
그래서 올라간 게 GDP의 50%였고요. 아. 네.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기업이 좋으니까 예. 네. 많이 올라간 건데 네. 올라온 거 오케이. 네. 예. 주가 비싼 거 그래 인정. 예. 그런데 그래서 GDP의 100%. 네.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메가테크 기술주들이 말하자면 뭐 적정한 가격이다 그렇게 이제 뭐 주장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분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테슬라가 1년도 안 돼서 5배 오른 거, 네. 즉 상승한 정도가 너무 빨랐지 않느냐, 기울기가 너무 급하게 올라온 거 아니냐, 이런 점 때문에 또 이렇게 조정받으면 또 급하게 또 빠질지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네. 우려거든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기업이 정말 문제가 있거나 네. 뭐 테슬라가 문제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포괄적으로 네. 나스닥의 이 메가테크 기업들이 아주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기업들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 시장 관점에서 보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빠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조금 너무 과도하게 뭐 미래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좋은 점만 부각된 기업들도 왜 안 있겠습니까?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뭐 아까 테슬라 말씀하셨지만 S&P 500 위원회에서 이제 지수에 편입을 안 한 이유가 이익의 영속성, 네. 기업의 영속성, 안정성, 예. 이익의 질, 예. 퀄리티. 지금 이익 나는 거는 이제 탄소 배출권 판매 때문에 나는 이익이니까 이 기술이 아직 검증이 안 됐고 이 기업이 이제 자율주행차 시장에서의 어떤 헤게모니를 완전히 줄 거라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한 거겠죠. 예. 네. 즉,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뭐 미래 일은 모르지만 이제 삐끗해서 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기 시작하면 네. 이제 엄청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 오른 거고요. 예. 위험에 반대 수익을 많이 안겨주긴 했지만 그만큼 또 위험이 있는 거죠. 워낙 급락하고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약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뭐 니콜라라는 뭐 수소트럭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번 하루에 뭐 40% 올라갔다가 다시 또 무슨 저기 조작 그런 의혹이 네. 불거지면서 또 급락을 하고 네. CEO도 사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요.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장세인 것 같아요. 이제 예. 기술주들 특히 그런 것 같은데. 기술주가 네. 어렵죠. 네. 사실 미래의 가치를 지금 알고 사야 되는데 네. 미래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박사님 보시기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무튼 변동성도 계속 지금 이제 조정 국면이 약간 좀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변동성이 좀 크니까 일단 지금은 투자하기보다는 일단 현금을 좀 확보해서 좀 지켜보는 게 좀 더 낫다 이런 쪽 생각이신가요? 네, 너무 이제 과도한 위험이 있는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레버리지 투자라든지 또 뭐 100% 주식할 자금이 100이라고 봤을 때 예. 뭐 100을 다 투자한다든지 이것보다는 조금 이제 여유를 확보해 놓고 예. 조정이 왔을 때 또 좋은 또 주식이 또 발견될 수가 있으니까요. 예. 네. 가장 뭐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돈을 빨리 단기에 벌려고 생각하면 그게 실패의 원인이더라고요. 아. 조금 천천히만 벌려고 하면 뭐 주식 투자 오늘 하고 말 게 아니라면 네. 조금만 호흡을 가다듬으면 평생 주식과 친해지면서 좋은 종목을 편안하게 골라서 갈 수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대로 이제 니콜라 사태를 보면은 네. 그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손해액이 한 1,200억 된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뭐 요즘 뭐 서학개미란 말도 나옵니다만 그동안 너무 좀 뭐랄까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투자해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또 어떤 미국 나스닥만 하더라도 여기는 뭐 아주 검증이 잘 돼가지고 어떤 사기극 같은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니콜라 상황 보니까 꼭 그렇지만 또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상황을 보면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게 진짜 나스닥은 뭐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닌 것도 같은데. 그렇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어쨌든 상장 요건이 뭐 S&P나 다우보다는 뭐 굉장히 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기술성으로 상장된 기업들이 많죠. 네. 그리고 기술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기술성이 진짜 기술성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회사가 예. 꼭 뭐 사기를 쳤다라기보다도 네. 해당 설립자나 오너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뭐 실험을 사기를 치거나
어떤 데이터를 조작하면 그거는 사기지만 니콜라는 뭐 언덕배기에서 트럭을 네, 굴렸다는 3년 전에 이야기가 뭐 있으니까 뭐. 그랬다라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아마 3년 전에 그랬기 때문에 기술이 많이 발달됐겠죠. 네. 3년 동안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예. 목숨 걸고 개발했을 텐데 네, 네. 3년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번에 흠집이 간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주식 투자자, 특히 미국이나 해외 정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좀 너무 확신하는 게 지금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자산이든 네. 심지어는 금리조차도 안전자산도 더욱이 위험자산은 그게 네. 곡물이든 유가든 돼지 옆구리살이든 뭐 집값이든 네. 이게 선형적으로 한 번도 안 쉬고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또 가파르게 올랐을 때 조정을 안 받는 경우는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밸류에이션상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경우에는 말이 되도록 빠졌습니다. 그게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시장의 그런 그 어떤 펀더멘탈 전체적인 역사적 평균에 회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너무 이제 뭐 코스톨라니라는 투자 대가가 얘기했듯이 강아지와 주인의 산책. 네. 강아지가 뭐 주인한테서 멀리 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집에 갈 때는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금 멀리 가 있다. 또 멀리 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띈다. 네. 이제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근데 뭐 같이 집에 가다 보면 이제 좀 빠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위험 자산을 좀 안전하게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험 자산은 말 그대로 위험하거든요. 네.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변동성이 당연한 거고요. 예. 위험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면 현금 갖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니까. 그 이제 기술주의 특징이 사실은 또 다른 기술에 의해서 좋은 기술이지만 더 좋은 기술에 의해서 또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전기차만 하더라도 뭐 테슬라도 있지만 또 루시드라는 루시드, 경쟁자도 나타나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뭐 모든 기술이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기술주를 우리가 좀 뭐랄까 냉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기술이 될 거다, 또 이 기술은 위험하다,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고 그냥 분위기 보고 전기차가 대세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좋은 기술 또는 어떤 더 이길 만한 미래 기술, 이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참 그게 제일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저도 뭐 답변 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저도 뭐 이 테크 관련된 전문가들을 가끔씩 만나서 이제 저기 귀동냥도 하고 그러는데 네네.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어려운 일 맞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나만 어렵나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전문가도 어렵고 네. 그 회사 종사하시는 분들 CEO 다 어려워하고 틀리고 네. 이게 이제 신기술이죠. 그렇지 않다면 구기술이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성공한 기업이 어떤 시장 전체를 이렇게 독점하는 승자독식의 구조가 또 기술주의 특징이고. 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뭐 아까 빵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말씀하셨지만 뭐 당연한 겁니다 지금. 그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살아남아서 이긴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어떤 왕자로서 네. 딱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드러났을 때는 보이는데 드러나기 전에 이제 어떻게 판별할 거냐. 그러니까요. 그게 좀 쉽지 않다는 거고. 저는 뭐 살짝 약간 새로운 발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령 이제 이번에도 뭐 사실 AI라든지 네.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헤게모니를 진 기업들도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실제로. 예. 하지만 뭐 그거를 이용해서 전 세계 영화를 틀어준 넷플릭스가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문을 하려고 이제 딱 그 앱을 열면 평소에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메뉴를 미리 찍어 놓으면 그냥 주문 안 해도 앱을 열기만 해도 바로 주문이 되는 그런 비중이 매출액의 한 30-40%를 차지하고 이러면서 주가가 빵보다도 더 많이 올랐어요. 어떤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구경제 기업이죠. 네. 예, 그 기업이 전체적인 뭐 도미노 방판 시장을 네. 네. 예, 배달 시장을 굉장히 그 선점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좀 기술을 이용하는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 네.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